저는 BI 매트릭스 조금 전에 최준기 상무님께서 저희 회사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KT하고 저희 BI 매트릭스는 로우코드를 이용한 또는 노코드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쪽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생성형 AI와 로우코드. 사실 작년에 생성형 AI 나오기 전에 로우코드가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핫하게 떴는데, 갑자기 LLM GPT 나오면서 싹 가려졌어요. 2등으로 싹 가려졌는데, 어쨌든 로우코드가 상당 기간 동안 기업의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앞으로의 최상의 솔루션이다라고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요즘 챗 GPT의 태풍으로 인해서 살짝 가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생성형 AI는 노코드를 얘기합니다. 노코드. 그리고 저희가 한 18년 동안, 저희 회사 업력이 18년 되는데 18년 동안 로우코드를 쭉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노코드와 로우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이나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을 잘 해가지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곡점이 왔다고들 많이 얘기했죠. 사실은 가장 크게 온 게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가장 크게 왔고, 우리 컴퓨터 나타나면서 사실은 크게 왔죠. 제가 80년대 90년대에 전산실에 있을 때는 뭐 코볼, 포트란, 파스칼 이런 거 가지고 코딩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포스데이터에 2005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 BI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동안까지 이제 프로그램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코딩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로우코드를 해보자, 코딩 없이 시스템 구축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접근하기 쉬웠던 분야가 BI였습니다. 올랩이라고 하는 분야.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야. 뭐냐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해서 컬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고 땅 때리면 바로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BI였고 올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게 이제 진화를 했고요. 그래서 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대시보드 또는 UI UX 또는 레포팅,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엑셀 작업을 또 자동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하나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로우코드로 처리할 수 있는, 노코드나 로우코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고,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맨 상단에 있는 게 이제 2022년 11월 달에 GPT가 3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생성형 AI 시대가 됐으니 보니까 이제 로우 코드도 아니고 노 코드로 할 수 있겠다. 전혀 코딩을 섞지 않고 말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화면, 원하는 분석표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KT에서 말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KT에서 말하는 거는 이 전반적인 세상에 관한 생활의 변화를 LLM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한 겁니다. 기업 내에 또는 기관 내에 또는 뭐 금융권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있죠. 그 데이터베이스 수천 개, 수만 개 들어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현업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말만 하면 제깍 찾아다 주고 정확한 할루시네이션 없이 정확하게 찾아다 주는 그런 내용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로우 코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로우 코드는 중반 이후에 좀 할 거고요. 로우 코드는 제가 포스데이터 다녔다 했는데 요즘 보니까 포스코 ICT로 변하고 포스코 DX로 변해서 주가가 한 10배 정도 뛰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포스코가 각광을 받으면서
저희 회사도 내일 모레 11월 9일 날 상장식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에 그 상장을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희 오늘 내용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 이거다 싶으면 주식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서 왜 이런 로우코드, 노코드를 찾느냐? 일단은 뭐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감소하고 개발 생산성이 향상되고 운영 효율화 증대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생산성이 향상돼서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코드도 나오는 거고 노코드도 나오는 거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 다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 요즘 잘하는 또는 파이썬 프로그램 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안 하고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노코드 두 가지를 할 건데 그러면 뭐 말로 하면 다 되지 왜 굳이 또 로우코드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월간 경영보고, 손익계산서, 판매계획, 수립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정형화된 포맷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정형화된 포맷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원하는 포맷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섞어내기가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성적 일람표 같은데 일람표를 딱 받아봤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저 이수한 학점별로 얼마다 이게 어디가 써 있어야 되는데 뭐 중구난방 어떤 때는 저기가 써 있고 어떤 때는 이쪽에 써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민등록 등본이나 또는 뭐 대차대주표 같은 그런 어떤 포매팅화 돼 있는 것들은 로우코드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생산이나 재고 현황이 재고가 갑자기 떨어지는데 왜 떨어졌는지 어느 부분에 떨어지는지 어느 지역이 떨어지는지 어떤 아이템이 떨어졌는지를 알고 싶고 언제부터 떨어지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건 AI를 쓰면 아주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로우코드와 노코드가 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로우코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로우코드를 그동안 해왔었던 주요한 핵심 요소 기술이 로봇 기술입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 했는 뭔 X 소리야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즘 로우코드 나오는 글로벌 업체들도 다 보면 소프트웨어 로봇 기능을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오고 이걸 또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DB봇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I를 배치를 아래쪽에 보면 UI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포맷대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배치를 도와주는 UI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결제를 한다든가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뭐 어떤 로직을 계산해서 결과를 어디 다른 쪽에 그 인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봇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을 이용해서 로우 코드를 이제 만들었고 요걸로 시스템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화면들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우 코드를 간단히 이제 하나씩 보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분류한 한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뭐 올랩 다차원 분석하는, 대시보드 시각화하는, 그다음 레포팅 인쇄 A4 용지에다가 뽑아줘야 되는 레포팅 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UI UX 아마 토마토 시스템이나 인세이브 같은 투비소프트 같은 데서 하는 UI UX 그다음에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하잖아요. 엑셀 자동화까지 다 통틀어서 아우디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으로 올인원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솔루션의 특징이고 올랩 BI 올랩은 그 이쪽 이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피벗 테이블 보셨잖아요. 사실 피벗 테이블과 비슷한 건데 엑셀에서 가로 세로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배치를 하면 화면을 바로 보여주고 차트까지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시각적으로 한눈에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화려한 화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자 통계 연보나 아니면 그 은행에서 내가
입출금 현황을 뽑는다랄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레포팅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 시스템,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DB 테이블에 들어가는 기능.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들은 또 엑셀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엑셀을 저희가 자바하고 HTML5로 바로 변환해주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엑셀을 외부로 바로 변환해주면 바로 시스템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엑셀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붙여주는 작업을 우리 DB보드를 통해서 간단히 하게 되면 바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을 다 합쳐서 아우디 플랫폼이라고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코딩을 전혀 안 넣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코딩을 안 하지만 아주 복잡한 로직을 탑재를 해야 된다랄지 특정한 액션을 수행해야 될 그런 특정 부분만 저희 프로세스봇에 모듈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런 걸 사용해서 약간의 코딩을 살짝 붙여서 옛날에 CBD 방법론이라 있죠. 컴포넌트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아니 디벨롭먼트처럼 그 컴포넌트 베이스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데모를 여기 해야 되는데 그 데모는 일단 좀 이따가 끝날 때 잠시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너무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47분이니까 이제는 이제 노코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우 코드 얘기를 했고요. 어떤 정형화된 포맷, 우리가 꼭 그 자리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화면에 뭐 데이터를 찍어야 되는 부분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대부분이 업무를 하다가 기업에서 부장님, 산무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야, 지난번에 우리 출시된 기획상품에 대해서 올해 얼마나 팔렸는지 월별로 좀 판매 현황 좀 갖고 와봐. 근데 특정 사이즈가 잘못 팔렸으면 이 사이즈는 왜 잘못 팔렸는지 지역별로 가져와봐. 또는 성별로 가져와봐. 또는 뭐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팔린 시간대별로 가져와봐. 뭐 이런 것들을 부장님, 상무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직접 본인이 챗GPT처럼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보고 싶은 정보를 타이핑을 하면 바로 레포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찾아 산만리 하지 마시고 바로 질문만 하면 답을 이 수많은 데이터 수천 개 수만 개 DB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쏙 뽑아서 갖다 전달을 해준다 이런 거죠.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보니까 시도별 학생 수가 50이 이하인 학교를 뭐 보여줘. 또는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높은 학교도 보여주고 뭐 어쩌고 엑셀로 다운로드 해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따가 데모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G 매트릭스라고 하는 저희 솔루션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BI 매트릭스인데요. BI 가지고 원래 이제 솔루션이 매트릭스였고 지금은 제너러티브 매트릭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17년도에 저희가 버전 1.0 발표할 때는 G가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 해서 G 매트릭스 이랬었는데 좀 변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우리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이 아래와 같은 제이슨 코드로 결과를 던져서 실제로 DB의 SQL을 만들어서 결과까지 보여준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14년도라고 나왔네. 2014년도에는 저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자연어를 얘가 이해할 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컬럼이 있을 거야. 이런 항목이 있을 거야라고 치면 그걸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따다다당 치게 되면 그거를 담고 있는 메타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리스트가 나오면 똑같은 항목 매출이면 매출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이 우리가 다큐멘트 찾듯이 요 DB야 그러면은 그걸 찍는 순간에 화면을 만들어줬던 게 1.0 2014년도에 처음 생각을 해낸 거네요, 사실은. 그리고 2022년, 20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LM 기반의 결과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요 G 매트릭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바로 요 아래처럼
자연어 기반으로 질문을 하면 데이터를 찾아주고, 이게 가장 저희 일반 다른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저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냥 SQL을 생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질문에 따른 SQL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보안 관리, 권한 관리, 자원 관리, 부하 관리 이런 메커니즘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런 예를 들면 요즘 저기 이미지 생성 툴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도비가 좀 잘 나갈 것 같아요. 왜냐? 어도비가 과거에 이미지를 저기 드로잉했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렌더링했던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똑같은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쌓아왔던 그 업체들이 AI를 통해서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2024년도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예측까지 지금 예측 알고리즘까지 다 섞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분석만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진화하는 과정들이 아주 긴박하게 2023년도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에서 쭉 올해 지나온 여정들을 잠깐 써놨는데요. 뭐 데이터를 뽑아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전년 대비 어때? 그 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누계 대비, YTD는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데이터를 뽑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또 AI가 전년도치도 뽑고 올해치도 뽑고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비율을 내서 몇 프로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가 조금 복잡해요. 그냥 단순히 뽑아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런 걸로 2차 계산값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판매 현황에 대해서 대시보드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어떻게 대시보드를 만들지? 고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계열도 만들고 뭐 무슨 포션 어떤 비율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KT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저희 분석에 맞는 LLM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월 달이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옛날 장편에 보니까 한 12월쯤에는 LLM 모델이 저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굉장히 많은 LLM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 자체 LLM 모델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코딩 없는 시스템 구축을 해서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이런 결과물까지 내는 기업은 아직 글로벌하게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 뒤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와서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